안녕하세요. 엔지노TV 편집하는 팀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옆에 배우는 친구 없이 저 혼자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1강부터 차근차근 배워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어느 순간 약간 좀 어려워지셨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를 마스터하고 중급 단계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배워야 될 새로운 기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그 머리카락이나 이제 뭐 동물의 털 또는 퍼, 옷에 달린 퍼 같은 그런 거 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도구 강의 때 저희 선택 영역 잡는 그 도구 강의를 좀 묶어서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좀 여러 번 들었거나 정말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나왔던,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어려워서 나중에 알려드린다고 했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선택 및 마스크라는 기능이고요. 그 기능 이용해서 오늘 머리카락 한번 눕기 따는 걸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은 파일 하나를 열 거고요. 제가 이 사진도 눕기를 좀 따왔어요. 미리 보시면 이렇게 다른 부분은 다 잘 이렇게 따왔고, 보시면 여기 머리카락 부분만 그냥 둥글게 러프하게 그냥 따왔어요. 보시면 선택 영역 잡을 때 사용했던 이 도구들 기억하시죠? 여기 3개.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보시면 다 이 선택 및 마스크라는 명칭이 쓰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진 여셔서 보셨을 때 폴리곤 라쏘 툴이나 라쏘 툴로 이렇게 그냥 잡아주셔도 돼요. 안 잡고도 저 선택 및 마스크는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오늘 이 기능 사용해서 할 건데, 주의하실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최신 버전 쓰시는 분들은 다 선택 및 마스크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뭐 영문 버전은 셀렉 앤 마스크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문제가 그 전에 몇 버전 이하로는 여기에 그 명칭이 가장자리 다듬기, 또 영문 버전에서는 리파인 엣지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켜지는 위치는 동일한데 명칭만 선택 및 마스크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 약간의 기능이 좀 향상이 되었겠죠.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가장자리 다듬기 또는 뭐 리파인 엣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 드릴 때 거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셔도 무관할 것 같고, 설명 드릴 때 조금 뭐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크게 이제 9버전 쓰시는 분들도 너무 이게 아니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보시면 아마 공통적으로 이제 토대가 똑같기 때문에 들어도 다 이해 가실 거예요. 제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리파인 엣지로 써져 있는 버전 쓰시는 분들도. 근데 문제가 그 리파인 엣지도 없는 버전이 있을 거예요. 완전 옛날 버전. 그게 아예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그 다음 강의에 제가 이제 뭐 리파인 엣지나 선택 및 마스크를 사용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퍼나 이제 머리카락 눕기 따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그때 그걸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선택 및 마스크를. 저처럼 이제 눕기를 따셨으면 눕기 딴 이 파일을 컨트롤 눌러서 선택 영역을 활성화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겠죠. 얘를 이제 제가 이 창을 눌러 볼게요. 가장자리 다듬기로 있으신 분들은 그거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눌렀더니 이제 이렇게 뭔가 전체 패널이 좀 바뀐 게 보이시죠?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르게 들어왔죠? 다른 창이. 근데 이제 가장자리 다듬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다른
다른 옵션 창 같은 게 그냥 추가로 뜨셨을 거예요. 기본 저희 쓰던 패널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창이 하나 떴을 텐데, 그 창하고 이 창하고 솔직히 써 있는 걸 보시면 거의 유사하죠. 유사하신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 새로 뜬 창에서 이 왼쪽 편에 이 도구들 중에 이 브러쉬만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도구들은, 여기 나머지 도구들은 없었을 거고, 그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배우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니까 가장자리 다듬기로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 보기 모드 먼저 한번 봐볼게요. 보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보기 모드를 고르는 건데, 뭐 눌러보시면 변화가 되는 걸 알겠죠? 여기에 개미들의 행진이 저희 그 선택 영역 잡으면 막 점점점점 나왔던 그 선들 있죠. 그게 그 명칭으로 써져 있는 거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나 뭐 퍼 이렇게 딸 때 뭐 검정이나 흰색 바탕을 두고 보기는 해요. 이거는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보기 모드를 결정해서 선택하지 않은 영역을 어떤 걸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모드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 보기 모드를 고르는 거지 결과물에 영향이 미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기 모드는 작업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보기 모드를 골라주시면 돼요. 일단은 검정 바탕으로 저는 두고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검정 바탕으로 두었고, 이 처음 도구가 빠른 선택 도구예요. 빠른 선택 도구고, 두 번째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 도구, 그다음 얘는 그냥 브러쉬 도구고, 얘는 이렇게 올가미 툴로 되어 있으실 텐데 올가미 툴과 다각형 올가미 두 가지 선택 가능해요. 이거 밖에서도 저희 봤었죠. 너무 친숙한 아이콘들이죠. 이게 근데 이제 밖에서의 속성하고 이 안에 선택님 마스크에 들어와서의 속성은 조금 달라요. 다르다기보다는 쓰임새는 똑같지만 여기 안에서 이제 하는 거는 안에서 작업이랑 밖에서의 작업이랑 다르다는 의미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빠른 선택 도구로 제가, 이게 저희가 잡아놓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리카락, 이 배경, 머리카락을 제외한 배경, 얘를 먼저 한번 없애줘 볼게요. 빠른 선택 도구에서 이 옵션 창에 마이너스 누르지 않아도 Alt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배경을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살짝만 해줘도 밖에서 쓰던 빠른 선택 도구처럼 이렇게 좀 빼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흰색 부분, 줄무늬 티셔츠의 흰색 부분까지 막 먹어 들어갔어요. 이런 거를 이제 살려줄 때 이렇게 다른 도구들로 살려주셔도 되고 얘로 살려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머리카락을 따려고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완벽하면 좋겠지만 밖에 따놓은 눕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밖에서 다시 따놓은 눕기로 살려줘도 되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부분까지는 좀 상세하게 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도구들 설명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쓰면서 그냥 살짝살짝 만져는 줄게요. 자, 이 두 번째 아이콘 건너뛰고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 브러쉬 도구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브러쉬 도구는 좀 그림 그리는 거나 뭐 이렇게 뭘 쓸 때 많이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려지는 부분, 그 플러스로 되어 있을 때 그려지는 부분이 선택이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뒤로 가기로 없애주고,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누르면 또 이렇게 마이너스 누르면 선택을 뺄 수도 있어요. 조금 속성에 맞게끔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선택 영역을 더 잡아주는 도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세 개, 두 번째 거 제외하고 이렇게 세 개는. 나머지는 뭐 올가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올가미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 잡혀요. 다각형
다각형 올가미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제가 Alt 눌러서 빼주는 기능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 했는데 대망의 이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는 그냥 진짜 단순해요. 일단 그려주세요. 머리카락이 있는 곳. 근데 지금 검정 바탕으로 해놔갖고 어디에 머리카락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오버레이, 다른 보기 모드를 쓰면은 좀 보이죠?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불투명하게 뒤덮인 부분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구분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시려나? 가시겠죠? 색상도 빨간색 너무 눈 아프다 이러면 색상에서 뭐 다른 컬러 집어주셔도 되고, 그냥 또 그대로 그려볼게요. 머리카락 쪽 위주로 비활성화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아마 좀 이렇게 저처럼 로딩이 좀 걸리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진 크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로딩이 걸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먹어 들어간 거 마찬가지로 다시 살려줄 때 뭐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브러쉬로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웬만한 거는 머리카락들이 다 살아난 게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흰색 바탕으로 볼까요? 검정 바탕으로도 보고, 자, 이렇게 이제 잡히는 선택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금 보시면 이렇게 희끗희끗 필요 없는 부분들도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브러쉬 크기도 동일하게 대괄호로 조절 가능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칠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빼줄 부분 또는 더해줄 부분, 저런 도구들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머리카락은 정말 똑똑한 이 포토샵이 알아서 살려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다른 거 한번 봐야겠죠? 이 반경 같은 것도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이 다듬어 놓은 거를 반경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보면은 커져서 숫자를 높일수록 당연히 커지겠죠? 커져서 이런 부분까지 잡히는 거고, 아까처럼 낮추면 없어지죠? 추가로 잡혔던 게.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매끄럽게 패더 대비, 여기도 뭐 솔직히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매끄럽게 패더 대비 뭐 이런 거는 어디서 다 많이 봤죠. 매끄럽게 해주는 것과 이 영역들을 좀 매끄럽게 해주는 것과 이렇게 막 뭉개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거 딸 때는 그렇게 안 쓰시는 게 낫죠, 오히려. 패더가 가장자리 이렇게 막 부드럽게 퍼지게 하는 거였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기껏 따놨는데 다 뿌옇게 만들어서 이제 배경까지 잡혀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저는 다 낮춰놓을게요. 대비는 이제 좀 더 또렷하게 보이게끔. 대신 이제 단점이 이렇게 거칠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절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 대비는 사진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냥 다 0으로 둘게요. 0으로 두고, 이 가장자리 이동은 이 영역을 약간 줄이거나, 영역의 범위를 줄이거나 넓히거나 더 두껍게 만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약간 배경이 컬러가 저는 아까 배경 컬러가
아이보리색으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배경 컬러도 좀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덜 묻어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약간 가장자리를 좀 마이너스 해줘서 약간 얇은 머리카락들은 다 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배경 컬러가 묻어나오면 안 될 때는 이런 거 좀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출력 설정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출력 위치가 있어요. 이거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게 뭐 레이어 마스크라고 되어 있으면 레이어 마스크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브러쉬로 가려버리는, 블랙으로 가려버리는 그 마스크를 씌워서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영역들을 원본 이미지에 마스크를 씌워서 내보내느냐, 아니면 새 레이어 딱 이 딴 영역만 새로운 레이어로 생성해서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 새 레이어,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새로운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워서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뭐 그런 새 문서 아예 다른 문서로 뺄 것이냐,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 새 레이어, 이거를 한번 짬뽕되어 있으니까 얘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이 레이어까지만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레이어 생성되면서 레이어 마스크 씌워졌죠. 레이어 마스크의 장점이 다시 가리거나 다시 보여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배경이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 곳도 조금 가려진 게 보이죠. 저기 안에서 세밀하게 작업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레이어 마스크 씌워놓은 거니까 다시 당연히 살려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항상 원본을 살릴 수 있는 작업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보통 이렇게 눕기를 땄다면 뭔가 뒤에 배경을 바꿔주려고 땄겠죠. 제가 그래서 뒤에 바꿔줄 배경도 갖고 와봤어요. 그냥 벽 사진인데 사진이 되게 작네요. 그냥 임의로 키울게요. 다른 백그라운드를 넣으려고 이런 작업을 했겠죠. 또는 뭐 어딘가에 합성을 하기 위해 이런 작업을 했을 텐데, 이것도 뭐 좀 레드가 저는 안 어울려서 컬러를 그냥 바꿔볼게요. 다른 컬러로. 좀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다른 백을 넣기 위해 이것도 조금 거슬려서 그냥 정리 한번 해줄게요. 이게 고급 개체로 들어와갖고 레이어 레스터를 좀 시켜줄게요. 패치 툴이나 도장 툴로 그냥 빠르게 지워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백을 얹혔고, 여기에 저희가 머리카락 이렇게 딴 게 들어왔죠. 약간 이제 좀 가장자리 다듬기를 약간 지웠더니 이렇게 조금 덜 살아나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조금 더 겹쳐지면 더 진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되면은 레이어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 기존 배경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레이어 마스크를 Alt 누르면서 옮겨주면 복사되죠. 이렇게 해주면 처음보다 좀 진해졌죠. 이렇게 조금 더 살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약해진 부분들은. 그래서 이 정도 볼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죠. 좀 더 정교하게 다시 만지고 싶으시면 다시 하셔도 돼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미 저희가
작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려주는 것보다 아예 다시 원본 사진에서 살려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살아나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똑똑해요, 포토샵은. 단점이, 저는 이게 좀 뭔가 느려갖고 로딩이 생기잖아요. 느려갖고 저는 답답할 때도 많긴 하더라고요, 사실. 좀 더 빠르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알아서 따주는 게 어디예요. 여기 브러쉬로 좀 살려줄게요, 제가. 경도가 너무 높아갖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너무 간단하게 머리카락 살리면서 눕기 따는 거 배워봤어요. 다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기능 자체가 알아서 해주는 게, 사실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로만 그려주면 알아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따주니까 편하게 금방 딸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머리카락 따는 게. 그래서 이 기능 잘 활용해서 머리카락이나 또는 뭐 반려견 사진에 백을 바꿔주고 싶어서 이제 털을 따야 된다, 또는 뭐 옷에 달린 퍼 같은 거 따줘야 된다, 이럴 때 이거 선택민 마스크 또는 가장자리 다듬기 활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단점은 어떤 거든 포토샵은 뭔가 이렇게 대비가 뚜렷하지 않으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따라서는 조금 뭐 이 기능이 복불복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얘도 인식을 해서 머리카락을 좀 잡아주겠죠? 그런 것만 주의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선택민 마스크 배웠는데 다들 어렵지 않게 따라 해보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번 강의도 똑같이 머리카락이랑 뭐 이런 걸 딸 때 활용하는 건데 다른 기능으로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안녕.